이 정도 물건이면 거의 특A급이에요. 특A급. 이런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반갑습니다. 작은 거인님, 고급 정보 받으러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하는 거, 요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가구인데, 투자금이 얼마? 4,600만 원으로 월세 수익이 얼마 나오죠? 이자를 공제하고도 356만 원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나빠요? 이 정도면 대박이지.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9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조금만 지난다 그러면 내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으로 돌아간다.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아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근린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죠. 다가구와 상가주택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대출이지. 근린주택은 상가주택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가구보다는 대출 비율이 약 10% 정도 이상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조금 큰 걸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린주택을 꼭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근린주택이고 토지는 78평에 건물은 135평, 감정가는 6억 5,800인데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한 번 유찰되었다. 자, 건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죠?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 1, 2번인데 지금 보이는 이 물건이 아니고 요 물건이 우리 물건이다. 그러면 딱 봐도 오, 괜찮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옥상까지 사진 찍어놨는데 오, 옥상도 보시는 것처럼 방수 작업 잘 해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추가 비용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문도 보면 디자인이 요즘 디자인 같아요? 옛날 디자인 같아요? 요즘 디자인 같아. 그러면 뭔가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 있는 다가구다. 상가주택이다. 자, 그리고 이 구미가 자, 보신 것처럼 포항 2차 전지 구미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성화 단지로 선정이 되었어요. 언제? 2023년 7월 달. 자, 구미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자산업단지가 어디다? 구미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구미로 일하러 많이 갔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손이 필요한 그 노동 집약적 산업이 많은 지역이 어디였다? 구미였다. 그래서 인구 비율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에 주소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구미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상가주택, 다가구가 서울에 보면 옛날 빨간 벽돌 보면 1층, 2층, 3층 해서 이제 한 층에 한 두 가구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옛날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이런 다가구가 형성되는 게 구미가 우리나라의 시발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젊은 수요가 많아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미로 늘어갔어요.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은 3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집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집들이 이제 노후됐겠죠. 그러면 밀고 신축으로 짓는 데도 있고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해서 지내는 집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물건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다? 리모델링을 한번 했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축보다는 우리게 좀 낫겠죠. 리모델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신축의 느낌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뭐다? 리모델링을 한번 했는 집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 물건을 볼 때는 꼭 로드뷰로 과거 사진 그리고 주위에 있는 환경을 꼭 한번 살피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미가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지금 선정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1등 산업이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구미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 승인일은 2004년인데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20년 된 집이지만 2년 전에 리터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방 안 내부까지를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 했는지 부분 리모델링 했는지.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방 안까지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현장 임장을 통해서 방 안에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은 2021년이고 먼저 전입되는 사람은 현재로 봤을 때는 없다. 없어서 권리상 깨끗한 문제다. 깨끗하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방 시세가 얼마 하는지 월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룸이 300에 35만 원. 그리고 일반 원룸은 500에 50만 원. 근데 이거는 원룸치고 너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00에 10만 원. 100에 1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예 리모델링 안 했는 방들은 100에 10만 원, 15만 원까지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리모델링 했는 거는 300에 25만 원에서 300에 35만 원까지는 받고 있어요.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는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룸이 몇 개인지, 투룸이 몇 개인지, 쓰리룸이 몇 개인지를 때로는 미투가 몇 개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건 어디서 확인합니까? 평면도에서 확인해야 된다. 자, 이게 1층이고 1층 평면도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죠. 여기 방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방 둘, 여기 방 3개, 여긴 근린 생활시설. 그래도 이게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로 되어 있다, 지금? 근린 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로 되어 있을까요? 방으로 바꿔놨을까요? 당연히 방으로 바꿔놨을 거다. 이렇게 해서 원룸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다가구는 이렇게 현황들을 꼭 떼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떼본다? 세움터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 현황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현장 가셔가지고 요런 도면대로 우리 집이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게 현황도 하고 현황들을 우리가 공부라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가서 이게 물건을 보잖아요. 이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 안 하면 불법 건축물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걸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세움터나 그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꼭 떼보셔야지만 우리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원룸이 몇 개였죠? 원룸이 10개고 미투가 4개, 투룸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총 방이 16개짜리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구수를 봐라 그랬잖아, 제가. 그럼 가구수가 몇 개예요, 지금? 15개. 플러스 1은 뭐죠? 걸린 생활시설이 하나 있다. 근데 걸린 생활시설도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주택으로 변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불법에 걸린 건 없다. 근데 특히 지방 물건은 대장상 불법이면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수익률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감정가가 6억 5,800에 최저가가 4억 6천. 자, 매매 시세는 그래도 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보증금은 6천만 원에 월세를 다 합치니까 51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 비용을 4억 6,100에 감정가대로 해보니까, 이전 비용 3% 안 나오죠? 요거는 1.1% 나오는데, 그 법무비까지 해서 2%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 잡으면 되고, 자, 대출 비율은 실질적으로
80% 나올까? 80% 이상 나올까? 예, 최소한 85%는 나온다고 봅니다. 자, 85% 한번 잡아보세요. 자, 85% 연간 이자율은 지금 5% 정도 나오니까 5% 잡았을 때, 자, 우리가 4억 6천에 입찰을 본다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자, 총 투자는 4억 7천이 되고, 대출은 3억 9천, 연 이자는 1,900만 원, 대출 월 이자는 얼마? 160만 원. 그런데 보증금 6천만 원을 회수하면 실제적으로 내 투자금 얼마 된다? 1,800만 원 되는 거예요. 1,800만 원. 그리고 1,800만 원에 한 달에 3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물건이다. 좋아요, 나빠요? 할만하죠? 예, 소액으로 갖고 있고 월세로 받고 싶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물건이면 거의 특A급이에요. 특A급. 이런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까지 이거는 집이 한마디로 풀로 찼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풀로 찼을 때. 자,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다가구는 공실이 생기면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 때 구미하고 여기는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예, 피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들어가면 요런 표를 하나 주죠. 매매 가격 얼마, 방구성이 원룸 몇 개, 투룸 몇 개, 쓰리룸 몇 개. 그래서 총 보증금 얼마에, 그래서 월세 얼마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좋아서 사람들 혹해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왜? 이거는 말 그대로 풀로 찼을 때 문제지 공실이 생겼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최 PD가 이걸 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듣다가 같이 부동산에 통화를 했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녹음 파일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평동 보셨어요? 네, 예. 아, 네. 네, 방 좀 네. 보려고. 네. 이게 지금 23만 원이에요? 관리비 별도 5만 원 있어요. 아, 그럼 28만 원인 거네요? 네네. 나중에요? 네. 옵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옵션은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지금 이외에는 리모델링 된 건가요? 네, 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다 리모델링이 된 게 아니고? 다 된 건데, 네. 2년 정도 지났어요. 몇 년요? 2년 정도. 2년? 네. 2년 정도 지났고. 원체 시간 되시는데요. 다음 주나 네. 다음 주 정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갔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비슷한 것도 있기도 있거든요. 방은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여기 말고 진평동 주변으로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10개 미만? 리모델링 된 걸로? 네네. 10개 미만? 네. 다 이 근처에요? 뭐, 그 근처에도 있고, 또 원하시면 다른 데도 있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자, 요까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가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잖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구할 때 이제 물어보는 모습으로 물어본 거고, 이건 우리 최 PD님이 그냥 얘기하신 거고, 이제는 제가 이제 통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는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보세요? 네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 회사에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 숙소 겸을 해서 지금 방을 구하고 있는데, 아, 네네. 예, 될 수 있으면 한 건물이면 직원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다 편해가지고. 몇 개 정도 필요하신데요? 방이 한 건물에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그런 걸로 걸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네. 그럼 거기 공실이 많네. 그럼 그 뭐 금액도 좀 깎아도 되겠다 그러면. 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러니까 내가 전에 또 하니까 부동산에서 복비도 안 받던데. 네네. 예. 그러면 뭐 확인되면 뭐 전화 한번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 그럼 오시는 할 날, 오시는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연락 다시 드리도록. 리모델링 된 집이죠. 안 그러면 집이 다들 험하더라고, 보니까, 오래된 거. 네. 저희 리모델링 된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세요. 네. 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자, 복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가 냅니까? 주인도 줘야 되고 집을 구하는 사람도 줘야 되잖아. 근데 복비를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굳이 안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실이 많아버리면
방을 그러면 집주인이 강할까요? 집을 찾는 세입자가 강자가 될까요? 세입자가 강자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럴 때는 복비 제가 주기 싫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돼. 그럼 이 복비를 누구한테 받아요? 주인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한테. 그리고 한 건물에 통상적으로 우리 거도 지금 총 16개 중에 원룸이 10개가 있잖아요. 방이 3개가 내가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건물에 3개를 찾는데, 한 건물에 3개를 찾는데 그런 집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주위에는 공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잖아.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난 싫다. 리모델링 되는 것만 나가 구한다. 하더라도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주위에는 공실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건물 우리가 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수익률에 우리가 눈 돌아가가지고 당장 눈앞에 만실이 됐을 때 월세에 눈 돌아가가지고 이거 하는 순간 이 집은 평생 내 집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팔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평생 누구 거 된다? 내 집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는 순간 3대가 망할 수 있어요, 3대가. 그리고 구미 같은 데는 지방인데도 지금 뭔가에 뭐 산단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많은 호재를 엄청 발표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전에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전에 과거에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내가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내 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하는 순간 평생 내 집 된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16명이면 하나씩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지방 다가구는 수익률이 엄청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가구는 공실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실 안 생기는 지역에 물건을 투자하시고 앞으로도 공실이 안 생길 때를 투자를 하셔야 이게 내게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서 수익을 갖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가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공실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물건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월세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적인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꼭 투자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권정희님 역시 시세 조사네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도 아니고 다 필요 없이 시세 조사만 명확하게 잘한다 그러면 어떤 물건 하셔도 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경매를 잘 모를 때는 말 그대로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된 걸 하면 내가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특수 물건 해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매에서 돈 벌고 싶으면 무조건 시세 조사만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어요. 이게 경매의 꽃은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세 조사다. 예, 상가 강의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 그럼요. 예, 우리 올리브 스토리님도 우리 지방에 지금 다가구를 갖고 계시는데 공실 없이 지금 풀로 잘 돌아가고 계십니다. 예, 우리 올리브 스토리님이 한 방에 간다고 해놨습니다. 한 방에 간다. 자, 예, 공실 있는 것 같아요. 예, 공실이 있으면 끝납니다. 예, 지방, 특히 서울 거는 지가가 상승하니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수익률은 월등히 저렴하겠죠. 그런데 지방은 지가 상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게 사야 되고 수익률을 좋은 거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만 눈 멀어버리면 이런 물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는 낙찰 받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